지금 다섯 번째인데요. 이제 올해 네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네 번 했고, 이제 마지막 강의를 가톨릭대학교 이비인후과에 하고 계시는 전원주 교수님을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정말 제가 여러모로 학술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모두 정말 이렇게 너무 존경하고 계신 분이시고, 너무나 강의 이렇게 수락해 주셨을 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그 2003년도에, 그러니까 1998년도에 처음 이제 교직을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에서 시작을 하셨고, 그 이후에 계속 인천성모병원에서 조교수, 이제 부교수, 그리고 교수로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고, 2007년도, 2008년도에는 아이오와 미국 대학에서 이제 연수를 하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황해학회에서도 학술이사 등 여러 가지 이제 학술 활동도 많이 하고 계셨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전정 재활의 프로토콜을 사실 입안하시고 프로토콜 만드신 분이시라 아마 오늘 강의 많은 저에게 이제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전은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그 개원관 선생님께 전정재활에 대해서 소개할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바쁜 와중에 이 정말 주중 한가운데 일하시다가 딱 점심시간에 한 번 쉬실 텐데 이렇게 공부하러 또 모이신다니까 정말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네,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이실까요? 네, 네, 그럼 잘 보입니다.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질환에서 전정재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근데 전정재활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강의 이렇게 기회들이 있으셔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가급적 이제 전정재활에 약간 이제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케이스에서 어떤 테크닉들을 좀 썼을 때 이제 케이스 위주로 케이스에서 어떤 효과가 있나. 사실 전정재활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기본적인 원리랑 테크닉도 몇 가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몇 가지 안 되는 테크닉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 이런 거를 조금 보시고 자신감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지럼을 치료할 때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내과적 약물적인 치료가 있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하나의 축으로 재활 치료가 있는데 이 재활 치료 어지럼의 재활 치료가 전정 재활이 되겠고 예, 이 전정 재활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일반 그 제네릭이 있고 커스터마이즈가 있는데 이 커스터마이즈에 대해서 오늘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이제 대상자 쪽을 보신다면은 이제 어지럼 치료가 주로 내과적, 외과적 치료일 경우에는 진단을 하고 어떤 질환을 진단하고 그 진단에 대해서 치료를 하고 그 치료를 약물을 쓸 거냐 수술을 할 거냐 이런 식으로 결정이 돼서 진단 베이스로 해서 치료를 하게 되겠고요. 하지만 이 전정재활 특히 이제 맞춤식일 경우에는 증상이 기본이 돼서 증상 기반으로 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진단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환자가 지금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이제 주가 되고 그 증상에 맞춤해서 치료를 이제 그 처방을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증상을 찾기 위해서는 어지럼이 그럼 어떤 증상이 주로 나타날까? 크게 세 가지 분류로 해서 주시 불안정, 그리고 자세 불안정, 보행상의 장애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고요. 요런 이제 주시, 자세, 보행에 대해서 병력이나 설문지, 신체 검사, 그리고 전정 기능 검사를 이제 포함해서 이렇게 계획을 짜게 되겠습니다. 이 맞춤 전정 치료를 하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어지럼 질환을 분류를 좀 해보자면은 그게 유니라테럴 베스티블 하이포펑션, 바일레테랄 그리고 바일레테랄 더하기 멀티팩토리얼 어떤 프로블럼 그리고 어떤 요인이 있어서 그 요인에 의해서 유발되는 어지럼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고요. 이 중에서 UVH 중에서 에피소딕의 경우에는 이제 전정재활에 해당이 잘 안 되니까 요거는 이제 빼고 본다면은 이제 에큐과 크로닉에서 크로닉의 경우에는 또 컴펜세이션이 안 된 UVH여서 크로닉인 경우가 있겠고 이제 청신경 종양처럼 프로그레시브한 UVH가 있겠죠. 그리고 보상이 안 된 UVH는 또 아주 경미한 마일드와 머더레이트 이상의 이제 군으로 다시 또 세분화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좀 세분화하는 거는 이제 전정제를 좀 하다 보니까
그 치료를 하는 도중에 처방을 했는데 환자분들이 이제 좀 하다가 중간에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어떤 사람들은 하다가 그냥, 바로 탈락을 해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계속 꾸준히 하시고 여기에 따라서 치료 성적도 또 다양하게 나타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분석을 해보았었는데요. 해봤던 결과로는 이제 결국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 펑셔널 위치 테스트 점수가 낮은 에큐 UVH는 탈락률이 높다. 그러니까 아주 펑셔널 위치 테스트가 이렇게 서서 균형을 잡는 테스트인데, 이게 이제 서서 균형도가 좀 낮은 너무 심한 에큐 스테이지의 UVH일 경우에는 이제 잘 전정 제어를 잘 하지 않고 잘 방문을 안 하더라. 그리고 크로닉 UVH가 치료 수능도는 가장 좋았다. 하지만 어지럼 자체가 굉장히 경미한 크로닉 UVH는 또 탈락을 잘하더라. 그러니까 이 그 크로닉 UVH의 그 경우에는 약간 어지러움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야지 이 맞춤 전정을 꾸준히 하더라. 그리고 바이레테럴 베스퍼럴 펑션이 수능도는 가장 낮았다. 이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지러움이 너무 경미한 크로닉 UVH는 또 굳이 이 맞춤 전정 운동을 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액큐 UVH나 이제 가만 놔둬도 대부분 좋아지니까 이런 경우 또 UVH인데 언컴펜세이션이지만 마일드한 경우는 제네릭 VRT로 하고 그 나머지 경우가 맞춤 그 전정 재활을 하시면은 별로 탈락률 없이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맞춤 전정 운동을 할 때는 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평가를 잘해서 이제 주관적으로 어떤 정도의 어지러움과 어떤 부분에 힘든 부분이 있는지 조금 찾아내고 그 외에 주시, 자세, 보행 장애에 대한 각각의 상태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겠고 거기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문제가 나타난 거에 대해 이제 맞춤 주시 훈련이나 자세 훈련, 보행 훈련을 이제 고안을 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이 문제점에 대해서 맞춤 전정 재활을 할 때 이 전정 재활이 결국은 우리 그 인체가 갖고 있는 전정 보상 과정을 더 자극을 해서 더 잘 일어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전정 보상 과정의 세 가지 큰 축인 어댑테이션, 서브스티튜션, 헤비추에이션의 메커니즘을 활용을 하는데 각각의 주시, 자세, 보행에 대해서 어댑테이션, 서브스티튜션을 활용하는 운동법들이 이렇게 있고요. 주시장애의 경우에는 어댑테이션과 서브스티튜션 두 가지의 큰 축으로 이제 프로그램이 있겠고 자세나 보행에 대해서는 결국 서브스티튜션을 전정 기능 이외에 시각이나 또는 그 체성 감각을 이용해서 균형을 잡는 이제 훈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너무 이제 과민한 비전이나 모션에 대한 하이퍼 센시티비티가 문제일 경우에는 헤비추에이션을 이용해서 처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운동법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강의에서 많이 보셨을 테니까요. 예,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질환군별로 이런 그 맞춤 그 전정 그 재활을 위해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제 그 여러 가지 질환 분류군들 중에서 이제 크게 6가지로 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유니라테럴 베스티블 하이퍼펑션인데 UVH는 워낙이 기본적으로 전정제를 하면 많이들 알고 있으신 거고 되게 이제 좀 간단하고 또 효과도 좋아서 많이들 이미 하고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되게 이제 주시 안정을 위해서는 VR 타임원이나 타임 투 엑서사이즈를 하고 자세나 보행 훈련을 위해서 이제 뭐 이렇게 서서 이렇게 롬복 자세로 서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감각 조합 안에서 균형을 잡는 훈련을 하고 또 보행을 훈련시키는 것이죠. 어, 이제 2022년도에 나온 이 전정재활의 클리니컬 프랙티스 가이드라인에서도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이런 그 페리퍼럴 UVH의 경우에 꼭 전정재활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 주시안정 운동의 경우에는 에큐, 뭐 크로닉으로 나누어서 주시안정 운동은 하루에 3번 이상 하고 하루에 약 15분 이상 정도를 이제 운동 시간을 줘야 된다. 그리고 한 4에서 6주간 이런 운동 치료를 할 것을 권하고 있고요. 자세나 보행 운동에 대해서는 하루에 20분 이상 4에서 6주 동안 운동을 시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바이레테럴 베스블 해퍼 펑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이레트럴 베스티불라 하이퍼펑션은 양쪽 전정 기능이 다 아주 심각하게 저하되어 있어서 전정 기능을 잘 쓸 수가 없으니까 걸을 때 자꾸 비틀비틀하고 넘어지고 서서 자세 잡는 것도 좀 어렵고 또 머리를 움직일 때 자꾸 이제 초점을 맞출 수가 없으니까 흔들려 보이고 흐려 보이는 이런 증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사실 BVH는 굉장히 유병률이 아주 드물죠. 그래서 만나기가 힘듭니다. 이게 2022년도에 일본에서 보고된 그 유병률의 그 프리밸런스 스터디를 보면은 100만 명당 8명으로 유병률이 보고되고 있고요. 연간 발생률은 100만 명당 3명입니다. 서울 인구를 약 1000만 명으로 친다면은 한 1000만 명당 80명이 있는 거고 1년에 약 3명, 30명이 발생을 하는 거니까 내 클리닉에 이런 그 BVH 환자가 와서 만나기는 참 1년에 한두 명 보기도 어려운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요. 좀 만나기 힘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험을 쌓기가 어렵고 또 워낙 케이스 자체가 적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BVH에 대해서 이제 적절한 어떤 프로토콜이 네, 스탠더드 프로토콜이 또 없다 보니까 내가 참고할 만한 자료도 없어서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BVH는 또 잘 안 낫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치료를 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또 치료를 해줘도 쉽사리 잘 낫지를 않고 또 낫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UVH는 뭐 한 달 이내에 보통 그래도 좀 눈에 띌 만한 효과가 나타나는데 BVH는 한두 달을 해도 상당히 이제 나아도 조금씩 조금씩 낫고 그 낫는 것도 굉장히 이제 최대치로 낫는 게 100%가 내 원래 상태였다면 정말 잘해야 한 7, 80% 좋아지면 굉장히 이제 원래 상태 7, 80%라면은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니까 의사들이 볼 때는 그래도 좋아졌다 싶지만 환자분들의 만족도는 또 낮겠습니다. 그래서 BVH를 진단하시고 치료를 할 때 항상 처음 시작할 때 환자분한테 먼저 이런 내용을 미리 설명을 좀 하고 이게 굉장히 잘 안 낫는 질환이어서 하면은 좋아지긴 한다. 하지만 그 좋아지는 게 예전에 환자분 상태 100%까지 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오랫동안 막 한두 달 이상은 꾸준히 치료할 거를 이제 미리 그 마음에 이렇게 담고 치료를 시작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겠고요. 예, BVH는 이제 양쪽 기능이 전정 기능이 다 떨어져 있으니까 전정 기능을 좀 활성화시키는 전정 적응에 해당하는 VOR 엑서사이즈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정 기능이 완전히 없는 게 아니라 약간 하이퍼 펑션으로 약간 저하되어 있지만 아직은 좀 남아 있다면 당연히 VOR 엑서사이즈도 포함시켜서 훈련을 하지만 만약에 전정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전정 적응 운동인 VOR 엑서사이즈로는 또 효과를 이렇게 좀 누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substitution exercise에 해당하는 사카드나 서비코큘러 리플렉스를 활용하는 이제 그 주시 안정 운동을 넣어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환자분이 이제 또 자세나 그 보행 장애가 심하기 때문에 자세 보행 훈련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이때도 역시 전정 기능을 활용해서 자세 균형을 잡는 거는 어려우시기 때문에 전정 기능 대신에 시각이나 체성 감각을 이용해서 균형 잡는 훈련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시각 훈련을 위해서 시각을 이용해서 하기 위해서는 바닥에 약간 폭신폭신한 바닥에서 예, 폭신폭신한 바닥에서 이게 서서 균형을 잡는다면은 전정 기능이 없으니까 이분이 이제 의지를 할 수 있는 거는 시각 기능밖에 없겠죠. 그래서 폭신폭신한 바닥에서 균형을 잡는 훈련하는 거. 그래서 시각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눈을 감고 단단한 바닥에서 눈을 감고 서 있게 되면 전정 감각이 없으니까 체성 감각에만 의지를 하게 돼서 체성 감각으로 자세 균형을 잡는 것. 보행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감각의 조건을 변형시켜서 훈련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주된 원래 그 증상 자체가 자꾸 넘어질까 고 정말 낙상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항상 낙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워낙에 낙상 위험도가 있는 분인데 지금 말씀드린 뭐 눈을 감고 서라, 눈을 감고 뭐 훈련을 한다 이러면 당연히 낙상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전정지하를 하다가 혹시라도 낙상 넘어지거나 해서 골절이라도 되거나 다치면 절대 안 되니까 항상 이런 훈련을 하실 때 옆에서 이렇게 좀 넘어질 때 붙잡을 수 있도록 또는 이제 치료사가 옆에 있다면은 치료사가 옆에서 바로 근처에 있어서 넘어지는 거 붙잡아 주도록 하고 집에서 가정 운동할 때도 낙상 조심해야 되고 보호자가 옆에 있으셔야 되고
보호자가 없다면 꼭 벽을 따라서 걷거나 의지하거나 붙잡을 게 옆에 있어야 된다. 이런 낙상에 대한 위험과 거기에 대한 예방에 대해서 1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훈련 이외에도 환자분께 당신은 이러이러한 문제로 넘어지고 낙상 가능성이 높으시니까 항상 낙상에 대한 예방 조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신발도 한번 이렇게 진료실에서 신발도 확인해 보시고 혹시 굽이 있거나 너무 폭신폭신한 신발, 슬리퍼 이런 거 안 된다. 그래서 굽이 났고 약간 이제 그 바닥을 바로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낮고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는 신발 그리고 뒤축이 있는 운동화 이런 걸 이용하시라고 안내해 드리고요. 또 넘어지지 않으시도록 지팡이 이용하는 거 굉장히 도움이 된다 하고 지팡이 이용을 좀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겠고요. BVH에 대해서 전정 재활에 대해 이제 그 RCT 연구들 나온 거를 정리를 해보면 지금까지 이렇게 4건 정도가 보고가 되어 있고요. 이 4건에 대해서 이제 그 통합한 그 결과를 가지고 클리니컬 프랙티스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VH에서는 UVH에 비해서 운동 횟수도 하루에 더 많이 그리고 시간도 더 많이 그다음에 운동을 지속하는 기간도 약 7주까지, 그다음에 자세나 보행 훈련은 약 9주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장시간의 운동이 필요하다라는 걸 아셔야 되겠고요. 케이스 한번 보시면 31세 젊은 분이셨는데 아셉틱 메닝자이티스로 신경과에 입원을 하셨는데 입원하고 이틀째부터 아주 전형적인 BVH 양상의 증상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신경과에서 전정기능 검사를 했는데 BVH 진단을 했고 전정지혈 동영상도 알려줘서 이거 따라서 해왔지만 차도가 없어서 4개월 지나서 이비인후과에 오셨던 분이시고요. 들어올 때 보호자가 옆에서 부축을 해주면서 비틀거리면서 들어오셨고 굉장히 불안한 예민한 표정이었습니다. 전정기능 검사상에서 아주 특징적인 BVH 소견들을 다 보였습니다. 네. 양쪽 뭐 사방 군대로 다 V 굉장히 떨어져서 한 0.3, 0.2 정도의 개인을 보였습니다. 예, 바로 전정 제하를 시작했고요. 총 이제 8회 처방을 했었고, 예, 먼저 이제 4회하고 중간에 이제 면담을 했었는데, 4회 하시고 오셔서 비슷하다, 좋아진 건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셨는데, 환자분이 말한 거랑은 다르게, 처음 왔을 때는 보호자 붙잡고 왔었는데, 이제 그 4회차 마치고 왔을 때는 보호자 없이 혼자서 오셨고, 휘청거리지도 않고 비교적 안정된 걸음으로 들어와서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환자분께 얘기를 했더니 아, 그래, 그런 점은 좀 좋아진 것 같다. 예전에 막 침 맞으러 다닐 때 내가 휘청거려서 잘 걸어가기 힘들었는데 요새는 균형 잡는 건 그래도 되는 것 같다라고 이제 말을 정정을 하셨고 하지만 이제 아직도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다. 뭐 드라이브 좋아하는데 이런 거 어렵고 해서 일단 젊은 분이다 보니까 굉장히 활동적인 생활을 이전에 했던 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4회 더 처방을 했고요. 이분이 이제 8회는 하지 않고 거부하고 7회만 마치고 오셨습니다. 7회차 종료했을 때 환자분 어지러움은 많이 나아졌다. 하지만 아직도 걸을 때 어지럽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이제 뭐 자기는 전정지알은 이제 8회까지 배워보니까 거의 비슷한 내용이어서 더는 의미가 없는 것 같다라고 하셔서 배웠던 운동 계속 꾸준히 유지를 하십시다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이제 전정지혈 하면서 평가했던 내용을 정리한 표인데요. 보시면 저 바스 스코어가 처음 왔을 때 약 7, 8점이었는데 종료 시점에는 이제 4, 5점으로 아직 이제 중간 정도 어지러움은 있지만 그래도 호전이 됐었고 ABC 스코어가 48점으로 굉장히 이제 자신감 떨어져 있었는데 69점으로 그래도 좀 올라왔습니다. DVA 스코어가 굉장히 나빠서요. 이게 그냥 시력 체크했을 때랑 머리 흔들면서 체크했을 때 시력표가 11줄 차이가 났었는데 맞췄을 때는 5줄로 많이 줄었습니다. 샤픈드롬벅 다리 일자로 하고 눈 뜨고 서는 게 처음엔 아예 불가능했는데 마칠 무렵에는 이게 가능하게 됐고요. 눈 감고 제자리 걷기는 불가능했었는데 이제 5도 10초면은 거의 굉장히 좋은 정상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프레스비 베스프로패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VP는 사실 전정 기능은 문제 정상 수준이죠. 정상인데 정상에서도 로워 노멀이어서
약간 이제 BVH보다는 좋지만 정상 기준에 비해서는 약간 낮은 정도의 분이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정상이긴 한데 로워 노멀 스테이트인데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복합되어 있다 보니까 자세 불안도 있고 조금 걸어갈 때 좀 걷는 것도 좀 어렵고 넘어지기도 하고 만성적인 어지러움이 있는 상황이십니다. 그래서 정전 기능 자체가 완전 저하는 아닌데 약간 이제 연령으로 인해서 살짝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뭐 놓아놓듯이 살짝 떨어져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정상 범위이긴 한데 여기에 더해서 여러 가지 감각 기능이 다 떨어지고 또는 이제 모터도 에이징에 의해서 다 떨어진 거죠. 그래서 시각, 청각, 그다음에 체성 감각 다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고 또 근골격계도 조금씩 다 문제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다 복합이 돼서 뭔가 어지럽고 균형을 잡기 어렵고 이런 상황이어서 이분들은 이제 정말 어떤 그 문제가 생겨 있는 단계는 아니시니까 질환이 와서 떨어진 거는 아니시니까 약간의 저하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제 좀 쓰시도록 해서 활성화를 시키면 예, 호전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정 기능에서는 어댑테이션 엑서사이즈를 시키고 자세와 보행 훈련을 좀 시키고요. 그리고 하지 근력을 강화시키는 이제 근력 강화 운동도 도움이 되고 인지력을 개선시키기 위한 이런 게 이중 작업 훈련 이런 게 포함이 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PVP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3건의 RCT 연구가 보고가 되어 있었고요. 그 연구들의 이제 그 공통 양상들을 보면 일단 뭐 주시 안정을 위해서 부여할 엑서사이즈는 다 들어가 있고, 그다음 이제 자세 훈련에 대해서는 이제 자세 훈련은 서서히 진행한다. 이렇게 급속도로 너무 빨리빨리 진행하지 않고 낙상을 이렇게 줄이기 위해서 서서히 진도를 나갑니다. 그리고 가정 운동으로는 커스텀 쿠시 엑서사이즈를 보통 다 이용을 많이 했었고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낙상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좀 특징적인 점이 이분들이 이제 정말 질환이 와서 떨어진 건 아니니까 어떤 치료를 하든지 간에 이렇게 다양한 치료법으로 운동하고 이제 떨어져 있고 잘 안 쓰는 그 감각이나 기능 등을 사용하도록 자극을 시키면 굉장히 치료 효과는 좋은 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61세 환자분이셨는데요. 이분은 약 15년 전에 MCA 임파기 있으셨고, 그래서 라이트 사이드 위크니스가 있던 분이셨지만, 어지러움은 없었습니다. 뭐 신경과에서 이제 약물 계속 정규 복용 중인 분이셨는데, 24년 봄에 오른쪽 다리 수술을 받으신 후부터 약간 절뚝이고, 다리 힘이 약간 비대칭인 상태였고, 그래도 어지러움은 없었다고 하셨고요. 가을 들어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사물이 흔들려 보이고 어질어질하다. 이 상황이 계속되어서 신경과에서 MRI도 팔로우 해봤는데 특별한 변화는 없었고, 이제 한 달 지나서 이제, 이비인후과에 오셔서 추진을 했는데 한 달 동안 어지러워서 계속 집에만 있었다. 흔들려 보이고 걷는 게 불편하다. DHI 스코어 66으로 상당히 높았고요. 바스 스코어도 다 10점으로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제 피지컬에서도 이제 좀 약간 비틀거리고 있으셨고요. 그래서 이 BVH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VFT를 해봤는데 BVH는 아니고 딱 그 PVP에 해당하는 정도의 예, 그 캘로리 테스트 결과도 그랬고 또 VHIT 점수도 0.6163으로 예, 딱 그 PVP에 딱 해당하는 정도의 예, 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VFT에 비해서는 이 SOT 검사에서는 좀 이렇게 넘어지는 양상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PVP인데 펄 텐던시가 있는 분이다 해서 한번 이펄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전정제화를 이제 3번 자세와 보행에 집중적으로 해서 처방을 했고요. 낙상을 줄이기 위해서 지팡이를 이용하실 것을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3번 받고 오셨는데 어지러움 덜하고 지팡이를 짚으니까 도움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셨고요. 3번 더 처방을 했는데 환자분이 이제 5번까지 하고 6차는 하지 않고 내원하셨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다. 그리고 운동을 하니까 이렇게 집에만 있다가 자꾸 체중이 좀 불었었는데 한 5kg 운동하면서 체중도 빠져서 몸도 가벼워지고 좋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5번 VRT 하면서 이제 그 체크했던 평가 점수들인데 이분이 이제 디서빌리티 스코어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처음에 오셨을 때는 디서빌리티가 4점으로 거의 병가로
집에만 있어야 될 정도의 상태에서 마지막 했을 때는 약간 괴로운 정도까지 좋아지셨던 상태였고요. ABC 스코어는 29점에서 56점으로 좋아지셨고, DVA도 6줄에서 2줄로 좋아지셨습니다. 네, 샤픈드 롬벅 테스트도 10초에서 25초로 거의 정상에 가깝게 호전이 되셨습니다. 브이히트 이제 팔로우 검사는 처음에 비해서 이게 한 3개월째 0.74였고요. 6개월 차 돼서는 양쪽 다 0.74로 호전이 되셨습니다. SOT도 처음엔 3, 4에서도 넘어지셨는데 3개월 차에서 5, 6은 계속 넘어지지만 3, 4는 그래도 넘어지지는 않을 정도로 좀 좋아지셨는데 이제 계속 좀 넘어지는 양상이 있기는 했습니다. 네. 네 번째 카테고리는 Age Related Multifactorial Disease라고 이것은 이제 제가 한번 좀 만들어 본 텀인데요. 왜냐면 이제 고령의 환자분들이 어지럽고 자꾸 넘어질 것 같다, 정말 낙상한다라고 오셨는데 검사를 해보면 PVP도 해당이 안 되는 정말 전정 기능은 정상인 경우도 많거든요. 이분들의 근데 이제 상태를 좀 보면은 여러 가지 감각이 다 저하되고 뭔가 이제 근골격계 질환도 있고 치매기도 약간 경도로 있으시고 그런데 이제 다양한 만성 질환이 있고 약도 많이 드시고 약간 이제 우울감이나 불안감도 있으시고 이런 게 다 좀 컴바인 돼서 그래서 좀 어지러워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노령층에서 더 많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군들도 좀 낙상 가능성이 있다면 전정재활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제 카테고리에 좀 넣어봤고요. 이제 이런 분들은 그래서 병력을 잘 청취하는 게 굉장히 아주 이렇게 철저하게 병적 체크를 하고 다양한 만성 질환 어떤 것들이 있나 쭉 다 전반적으로 훑어보고 약에 대해서도 드시는 약들 다 체크를 좀 해보는 게 좋겠고요. 예, 이제 당연히 이제 여러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재활 전략은 다양한 그 분야에 대한 것을 다 포함해서 전략을 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VR 엑서사이즈를 넣고 자세와 보행 훈련 시키고 강화 훈련, 근력 강화 훈련, 그리고 청력 떨어져 있으면 보청기 등을 통한 청력 재활, 인지 훈련을 위해서 이중 작업 훈련 등을 시키고 이제 만성 질환이나 약에 대한 것도 너무 많은 약을 드시거나 약 중에서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는 약이 너무 중복해서 들어갔다면 용량 조절이나 또는 약을 좀 빼는 것도 저희가 이렇게 좀 조언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낙상 방지에 대한 어떤 생활 환경 조절, 또 지팡이 이용 등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케이스 보시면 77세 분이셨고요. 21년부터 어지러움이 시작됐는데, 걸을 때마다 어지럽다. 균형이 안 잡히는 정도는 아니지만, 넘어진 적도 있었다. 앉았다 일어나면 어지럽다. 1년간 계속 비슷하다. 한 번은 어지러워서 물속에서 이렇게 운동하던 중에 2번 넘어졌다. 이런 얘기 하셨고요. 신경과 먼저 진료를 보셨는데, 신경과에서 CT도 하고 VFT에서 다 이상 없다고 하고, 기립저혈압이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환자분, 보호자분 다 납득을 못 하셨고, 거기서 처방한 약 먹었는데 별로 차도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이제 진료 오셨는데, 사실 이제 설문지 점수 보면 거의 어지러움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 걸 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질환이 있으셨고, 약물력으로 심장내과 약 드시고, 비뇨기과 약으로는 이제 전립선 약을 드시고 있었습니다. MRI, CT 엔지오그래피, PET-CT, 그리고 신경과 전정 기능으로 V힛, 캘로릭 다 정상이셨고요. 그래서 이제 그 증상과 여러 양상으로 볼 때, 제가 볼 때도 기립저혈압 가능성이 높아서 먼저 기립저혈압 검사를 해봤는데, 환자분이 누웠다 일어날 때 30이 이제 그 시스톨릭 BP가 떨어지니까, 저도 이제 기립저혈압이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기립주의사항 이렇게 교육을 좀 해드렸고, 요 내용 설명해드렸지만, 계속 이제 좀 여기에 대해서는 어그리를 못 하셔서, 신경과에서 하신 이외의 검사들,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거, 전반적인 검사도 다 평가해보기로 했습니다. 신경과에서 했던 검사, 뭐 정상 소견이었고, 어, SOT 검사에서는 5번에서 넘어지는 양상으로 베스비룰라 레이쇼가 0점을 보였습니다. 청력 괜찮으셨고, 그 BPPB 소견 없으셨고요. 네. 그래서 네, 똑같다. 이제 그 검사 결과 보러 오셔서 이제 똑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세 불안이 있고 낙상력이 있으시고 또 펄 텐던시가 SOT 검사에서 있으셔서
일단 기립 주의사항은 계속 안내를 해드리고 가급적 약을 많이 줄이시고 전립선 약도 좀 줄이실 걸 권하고 비뇨기과에도 이런 약을 좀 줄여달라고 했고 거기서도 이제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셨고요. 펄 텐던시에 대해서는 전정 제하를 2번 하기로 했습니다. 네, 2번 했었고요. 뭐 오셨을 때도 전정 2차 그 치료 마치고 오셨을 때도 사실 이제 설문지 점수 그렇게 나쁘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계속 기립 주의사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우셨던 운동 꾸준히 하십시다. 얘기를 했습니다. VRT 하면서 했던 평가 다 점수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상태셨습니다. 다음 PPPD입니다. PPPD는 일단 이제 환자분이 어떤 이제 비전이나 모션에 대해서 하이퍼 센시티브한 상태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생긴 어떤 패서피지올로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큰 뭐 전정 질환일 수도 있고 이게 메디컬 또는 사이콜로직한 어떤 이벤트가 있으셨는데 그 후에 이제 계속 어지럼이 있으신 거죠. 이런 분들이 이제 잘 나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환자분 성향이 뉴로틱하거나 약간 이제 불안 성향이 있으신 분들이 잘 낫지를 않고 요게 이제 환자분들이 계속 이런 질환에 대해서 불안하고 자기 몸에 대해서 계속 어떤 이제 감시를 하는 것도 뭔가 또 문제가 생기진 않나 하고 몸을 자꾸 살피다 보니까 이게 이제 너무 이제 과잉 반응으로 넘어가서 몸의 자세 컨트롤이 좀 뻣뻣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시각에 대해서 과잉으로 의존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PPP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문제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자꾸 이제 몸에 대해서 과잉으로 자기가 감시를 하고 있고 몸이 이제 제대로 어떤 자연스러운 게 자세 컨트롤이 안 되고 뻣뻣해져 있고 또 시각에 과잉으로 의존하니까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안을 위해서는 이제 안심시켜주고 CBT 도움이 되고 이런 약을 쓸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자세 훈련과 그다음 헤비추에이션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PPPD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제 그 RCT들이 보고되어 있고 이 RCT들에 대해서 종합한 것은 게이지 스테빌레이션 엑서사이즈 그리고 헤비추에이션이 주가 되겠습니다. 또 CBT가 도움이 되고요. 모션 센시티비티에 대한 헤비추에이션으로는 이런 모션 센시티비티 테스트가 도움이 되는데요. 이런 테스트에서 어떤 자세에서 어지럼이 나타나나 보고 중등도의 어지럼 그 자세를 반복시키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CBT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정신과에서 CBT를 하긴 하는데 직접 의뢰를 하기에는 잘 해주지도 않고 좀 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비인후과 의사가 할 수 있는 단계로도 충분히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사이코 에듀케이션으로는 PPPD에 대해서 환자분 설명을 해드리고 VFT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고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런 어지럼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어떤 잘못된 어떤 내 몸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믿음과 신체 반응 때문이니까 이런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을 가라앉히는 것이 좋고 이 두려움 불안이 오히려 이런 어지럼을 만들고 있다라는 내용에 이제 차분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는 게 도움이 많이 되겠고요. 너무 몸을 자꾸 이제 살피고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 이완을 하기 위해서 뭐 이제 호흡 훈련이라든지 이런 이완 훈련을 안내해 드린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79세 남자분이었는데요. 5년 전에 이석증이고 잘 나았는데 그 후로 이제 여러 가지 전형적인 PPPD 심톰으로 오셨고 환자분이 다른 기관에서 전정제할 치료도 했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그 전에 이제 우울증 약을 이제 장기간 복용하던 분이었습니다. PPPD 설문지에서는 이제 1번 항목은 해당이 없었지만 나머지 2번, 3번 항목은 해당이 있으셨고요. 검사에서는 다 이상이 없는데 캘로릭에서 하이퍼 리액티비티를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번째 검사 결과 보러 오셨을 때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이제 일단 크게 문제 없습니다. 안심시키고 먼저 브란다러프 운동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요거 헤비추에이션을 해보십시다. 그리고 본인이 어지럽다고 느끼는 동작을 오히려 좀 반복해 보세요. 라고 했고요. 약으로는 이미 본원에서 약을 먹고 있으셔서 이제 약은 추가하진 않았습니다. 이제 다음번에 오셨을 때 별로 차도가 없다라고 하셔서 그러면 이제 정식으로 습관화 운동을 해봅시다 했었고요. 모션 센시티비티에서 나왔던 이런 동작에 대해서 반복해서 운동을 시켰습니다. 세 번째 오셨을 때는 좀 나은 것 같다. 근데 아직 좀 어지럽다고 하셔서 본인이 어지럽다고 하시는 동작들을 골라서 좀 반복을 시켰고
이제 ABC 두 번째 왔을 때, 세 번째 왔을 때 ABC 항목들인데, 집주위 걸어 다니는 것 같은 아주 간단한 동작에서도 자신감이 없으셔서, 우리 이렇게 좀 자신감이 없는 이런 부분은 계단 내리고, 오르내리고, 집주위 걸어 다니는 동작 정도 한번 집에서 훈련을 해보자. 그래서 요 동작을 50%인데, 다음에는 70%로 만들어 봅시다라고 ABC 설문지를 보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음번에 오셨을 때는 이제 요런 점수 항목들이 좀 좋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베스플라 마이그레인 환자분들인데요. 베스플라 마이그레인은 이제 주로 중추의 활성도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 시각이나 청각, 그리고 후각, 그 외 전정 감각에 대해서도 예민하고 불안감이 있으신 분들이 되겠습니다. 치료는 그 PPPD랑 비슷하게 헤비추에이션과 디센서타이제이션이 위주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넘어가겠고요. 그래서 디지즈 카테고리에 대한 이제 VRT 어프로치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중요한 질환별 핵심 원칙으로는 BVH는 이제 대체 전략 substitution 유지가 되겠고 PVP의 같은 경우에는 PVP와 AMFD의 경우에는 노화로 인한 문제이니까 그 근력을 강화시키고 자세와 보행 훈련을 시키고 VR 적응 훈련을 더하는 여러 다양한 감각과 균형 훈련이 도움이 되겠고 예, PPPD에 대해서는 PPPD나 베스뷸러 마이그레인에 대해서는 헤비추에이션 엑서사이즈를 위주로 한 훈련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질환이 어떤 식으로 해서 이 패토피지올로지가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이런 증상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러한 부분을 교정하거나 또는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 각각의 테크닉을 이용해서 이런 전정재활 그 프로그램을 구성을 한다면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너무 잘 정리해 주신 것 같고요. 교수님 이제 질문은 채팅창에 있는데 아마 이제 보통 이제 끝나고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모아가지고 회사에서 아마 질문이 오면 교수님한테 요청을 드릴 예정이고, 이게 이제 여기 개원이 선생님들이 아마 이제 대부분이시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하고는 싶은데 첫 번째는 이게 좀 약간 번거로운 과정이고, 그리고 처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좀 자신이 없고, 그리고 환자가 또 이제 돈을 내는데 그 돈에 대한 이제 수용성. 그런 것들이 아까 문제가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전정자활에 조금 이제 익숙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서 혹시 그 아까 슬라이드 중에 그냥 넘어가신 부분이 제가 하나 있거든요. 저희 다 알 것 같다고 넘어가셨는데 그 부분 이렇게 VR 엑서사이즈 비디오로 이렇게 그 슬라이드가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저희들한테 한번 이렇게 간략하게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 좀 보여드리고, 네, 네. 네, 네, 이 비디오. 네, 네, 네. 네,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네, 네, 보입니다. 네. 네, 이게 그 VR 타임원 엑서사이즈인데요. 주시 안정성이 전정 기능이 떨어져서, 어떤 머리를 움직이면서 초점이 잘 안 맞는 분들한테 훈련을 하는 것이고, 지금 이 모델이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타겟을 하나, 지금 X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눈의 시선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것을 들고 또는 어디다 벽에 붙여 놓으셔도 됩니다. 하고, 머리를 좌우, 그다음에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머리 양쪽으로 움직이는데 보면 눈은 타겟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 움직이면서도 내가 타겟에 초점이 계속 맞아야 된다. 처음에는 느리게 하고 초점이 계속 맞으면 점점 빨리 하는데 빨리 할수록 좋지만 초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양옆으로 하고 익숙해지면 이제 위아래로 하는 거고요. 요게 이제 가장 쉬운 단계의 VR 타임원 엑서사이즈인데 조금 더 어렵게 하려면 이 지금 모델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어떤 복잡한 배경에다가 타겟을 붙여놓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이 복잡한 배경 위에 있는 타겟에 초점을 맞추는 게 조금 더 어렵거든요. 네, 뭔가 현란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어려운 단계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하게 되겠고요. 네, 요거는 이제
세 번째 운동은 VOR 타임 2 엑서사이즈인데 이쪽을 보시면은 지금은 아까 VOR 타임 1 엑서사이즈와 똑같은데 이 모델이 지금은 이제 여기 서 있을 때는 타겟은 놔두고 머리만 움직였는데 이거는 타겟도 움직이고 머리도 움직입니다. 그런데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러면 두 개가 다 같이 움직이니까 훨씬 초점을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역시 좌우 위아래로 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1단계 운동 느리게 해서 잘 하시면 그 다음에 좀 빠른 속도로 2단계, 그 다음 이렇게 복잡한 배경 위에서 타겟에 초점 맞추기. 이것도 잘 하시면은 이렇게 양쪽으로 머리를 타겟과 머리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하는 운동. 이렇게 해서 이제 단계별 운동을 구성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 눈으로 보고 머리 따라가기 운동은 아까 말씀드린 운동 중에서 이제 사카드로 훈련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1번, 2번, 3번 운동은 그래도 전정 기능이 남아 있을 때 일인데 만약에 전정 기능이 다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전정 기능을 훈련하는 게 의미가 없다 할 경우에는 이제 바이레테럴 베스티블 하이포펑션과 같은 환자분들에서는 전정 기능 훈련에서는 잘 못 따라간다. 그럼 이제 사카드를 훈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카드로 뭔가 움직이면서도 내가 물체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카드 훈련을 보시면은 이때는 이 타겟이 두 개가 필요한데요. 예, 타겟 두 개를 놓고 먼저 눈으로 이쪽 타겟을 본다. 머리로 먼저, 눈으로 먼저 반대쪽 타겟을 보고 머리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물체를 볼 때 사카드로 먼저 눈으로 보고 나서 머리가 따라가도록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눈으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머리가 따라가는 걸 이 운동을 통해서 훈련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운동이 이미지너리 타겟 엑서사이즈인데요. 그건 서비코 오큘러 리플렉스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모델이 이제 상태바가 자꾸 가려가지고 네, 이 모델이 하시는 걸 보면은 네, 먼저 타겟을 보고 눈을 감고 네, 대신 머리를 이게 움직이는데 머리를 움직이면서도 눈은 이 타겟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서 내가 이 타겟을 눈 감은 상태에서도 계속 보고 있었나? 예, 그게 이 목에서 올라오는 신호와 그 각도만큼 내가 눈을 잘 움직였는지 확인하는 거죠. 이거는 서비코큘러 리플렉스를 활용해서 머리를 움직이면서도 초점을 맞추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네, 충분히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혹시 이거 자세 균형 훈련도 같이 안내를 해드릴까요? 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해주시면. 네. 그러면 자세 훈련 조금 보시면은 주로 이제 롬복 엑서사이즈, 우리 롬복 그 테스트를 하는 자세를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롬복 테스트를 할 때 이 자세가 발도 모으고 손도 몸에 팔도 손에 딱 붙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몸통만 가지고 균형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팔을 벌렸을 때는 팔을 이용해서 이게 약간 무게추처럼 이용을 하게 되는데 팔을 빼고 다리도 좀 붙인 자세가 되면 오로지 체성 감각과 전정 감각, 시각을 이용해서 균형을 잡게 되기 때문에 이런 롬복 자세를 이용합니다. 이제 첫 번째 자세는 여기에 뺐는데 첫 번째 자세는 당연히 이런 탄탄한 바닥에서 예, 롬복 자세로 눈을 뜨고 균형을 잡는 훈련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BVH 같은 경우는 이 자세만 해서도 막 몸을 흔들흔들 비틀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옆에서 그 보호자나 또는 치료자가 옆에 있으면 좋겠지만은 치료자가 옆에 없을 경우에는 혼자서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벽의 구석에서 하시면은 넘어질 때 벽의 구석이 나를 딱 잡아 지탱해 주니까 넘어지는 걸 방지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앞에는 바퀴 달리지 않은 그냥 일반 의자, 등받이 있는 일반 의자를 놓으면은 넘어질 때 앞쪽으로 넘어지면 등받이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요 자세로 균형 잡는 훈련을 하고요. 이 자세로 균형을 최소 30초 이상, 30초 잘 됐다? 그럼 그 다음번에는 1분 이상, 1분 잘 됐다? 나머지 2분 이상 이렇게 훈련하는데 예, 요 자세에서 이제 잘 하시면은 그 다음번에는 이제 눈을 감고 이렇게 서죠. 눈을 감고 단단한 바닥에서 서게 되면은 시각을 쓸 수 없으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체성 감각을 이용해서 균형을 잡게 됩니다. 체성 감각이니까 이제 발에서 올라오고 발목, 무릎, 고관절에서 올라오는 내가 얼마나 몸이 기울어졌나 하는 감각을 그 감각을 이 몸에서 올라오는 신체 감각을 이용해서 잡아서 흔들리지 않게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자세가 체성 감각을 훈련하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폭신한 바닥에서 쓰는 건데 집에서는 이제 요가 매트나 미끄럼 좀 방지 처리가 되어 있는 미끄럽지 않는 이제 약간 도톰한 바닥을 이용하시도록 해요. 그래서 요가 매트 하나 사서 조금 이제 도톰한 걸 이용하시라고 하고요. 요렇게 이제 이 그 폭신한 바닥 위에 서서 눈을 뜨고 서서 균형을 잡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폭신한 바닥이니까 바닥에서 올라오는 감각을 이용할 수가 없어서 이제 눈을 이용해서 시각을 이용해서 귀가 얼마나 기울어졌나 이걸 가지고 균형을 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걸 하게 되면은 이제 시각을 이용해서 균형을 잃지 않고 서는 훈련을 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다 잘 하시면은 이제 요거는 가장 마지막 단계 할 수 있겠죠. 아마 우리 같은 일반인도 요 자세에서 갑자기 하라 그러면 좀 비틀비틀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푹신한 바닥에서 눈을 감으니까 예, 시각도 쓸 수 없고 채성 감각도 쓸 수 없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전정 감각을 가지고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단계 다 잘 하시는 분이 이제 요 단계에서 훈련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제 보행 훈련도 비슷하게 이런 이제 감각의 변화를 주면서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행은 조금 더 다양하게 한다면 이제 걸으면서 할 수 있겠고 눈을 뜨고 걸으면서 하는데 다음에는 어 눈을 이제 좀 감고 걷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어서 눈을 감고 걸을 때는 이게 약간 다 바닥을 다 치워놓고 장애물 없이 하고 벽을 따라서 짚으면서 하는 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가 매트 위에서 걷는 것도 방법이 되겠고요. 또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VR 타임원 엑서사이즈를 걸으면서 하는 것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운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심플해 보이지만 이렇게 감각이나 또는 머리 운동을 넣고 여기에 이제 또 이제 듀얼 태스크 이중 작업은 뭐 숫자 세기, 곱셈하기 또는 숫자 100에서부터 7 빼면서 하기 뭐 요렇게 하면 이제 인지력을 약간 훈련시키고 머리 약간 신경 집중을 다른 데로 분산시키는 훈련까지 포함이 되니까 굉장히 다양한 그 프로토콜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토콜을 좀 몇 가지 항목을 만들어 놓고 단계별로 훈련을 시키면은 충분히 뭐 여러 장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약간 그 시간과 이렇게 제한된 장소이지만 장소라도 좀 마련했고 하면 충분히 경험가 선생님들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